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커브라는 단어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커브, 곡선이잖아요. Y는 AX의 n승 같은 그래프예요. 처음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변곡점이 지나고 나면 급격하게 변하고 있죠. 사실은 역사 속에서 많은 저런 식의 변화가 있었지만 우린 저런 변화를 실감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수의 변화예요. 기원전 만 년쯤 전에 신석기 시대가 시작됩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지구 인구는 기껏해야 300만 명 정도였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가 변곡점이 없다고 생각해봤어요. 쭉 갔으면 지금 몇 명쯤 됐을까요? 기껏해야 10억 명이 안 됐을 겁니다. 6억 명, 7억 명에 불과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변곡점이 생겼죠. 그 변곡점이 일어난 때는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산업혁명과 함께 지구의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요. 제가 태어날 때요, 지구의 인구는 35억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구의 인구는요, 75억 명이 넘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구 인구가 2배가 된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정모야,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구 인구가 2배가 된대. 배웠지만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저런 변화는 이제는 우리의 본성마저, 사람의 존재마저 바꾸고 있죠. 가장 확실한 예는 돈입니다. 우리 돈이 어떻게 벌고 있나 한번 볼까요? 서유럽의 GDP를 오늘날의 가격으로 환산하면 예수시대에는 약 450달러쯤 했어요.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한참일 땐 1820년에는 1700달러를 넘었습니다. 꽤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1800년 동안에 겨우 2.5배 된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되면 17,000달러가 됩니다. 단 200년 동안에 14배가 늘어나요. 앞의 속도를 보고 뒤의 속도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저 변곡점이 언제인 줄 알면 우리는 금방 부자가 될 거예요. 변곡점 직전에 주식을 사면 되죠. 그런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경제학자들도 몰라요. 제 경제학자 친구들이 저보다 특별히 잘 살지 않거든요. 알았으면 그 친구들 부자가 됐겠죠. 지난 다음에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게 바로 변곡점의 전조현상이었어라고 이야기해 줄 뿐입니다. 이게 우리가 안타까운 점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은 앞의 속도를 보고 짐작할 수 없는 기하급수적인 방법으로 변한다는 거죠. 변곡점이 있는 그 짧은 100년 동안에 지구에는 어마어마한 기술이 생겼습니다. 변화는 그야말로 도둑처럼 일어나요. 우리가 잠자고 일하면 생겨났습니다. 1800년 돼서 1900년도 옮겨오는 20세기 전에 100년 사람들이 크게 느꼈어요. 그리고선 크다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또 왔습니다. 또 한 번의 변곡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바로 살고 있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최근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알파고 이야기예요. 2015년에 네이처지에 이런 표지가 실립니다.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비디오 게임에서 인간 수준의 수행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네이처지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잡지거든요. 과학자들이 저 잡지에 논문을 하나 쓰는 게 평생의 소원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표지를 실렸어요. 그 어마어마한 일이죠.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어떤 인공지능이길래 네이처지에 표지를 장식할 수 있었을까 찾아봤습니다. 되게 어처구니 없는 거였어요. 벽돌 깨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게임 해보셨어요? 예, 너무 단순한 거예요. 8살짜리 꼬마에게요, 저 벽돌 깨기 게임을 주고 10분만 주면 능숙하게 해요. 그런데 이 게임에서 제일 좋은 전략은 뭘까요? 한쪽 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뒤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 뒤에서 혼자 막 부서지게 하는 거예요. 8살짜리 꼬마에게 저 게임을 주면 20분이면 그 전략을 깨닫거든요. 근데 쟤는 4시간이 된 다음에야 겨우 깨달았습니다. 4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우리 한쪽 벽을 깨트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게 뭐 뛰어난가요? 저 정도는
나하고는 견줄 수가 없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저게 2015년 2월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때부터 단 11달 후에 똑같은 잡지에 또 하나의 논문이 실립니다. 바로 알파고예요. 여러분, 벽돌 깨기하고 알파고하고 같은 수준인가요? 천지 차이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채 1년이 걸리지 않은 거예요. 벽돌 깨기 논문이 네이처지에 실린 데에서 알파고가 실린 데까지. 더 놀라운 이야기 해드릴까요? 벽돌 깨기 논문을 쓴 사람과 알파고 논문을 쓴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에 변곡점을 찾고 나니까 변화가 엄청나게 빨리 온 겁니다. 2016년 3월 9일 처음으로 알파고와 이세돌이 붙었습니다. 알파고가 이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날이 역사에 남을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인공지능이 사람을 꺾은 최초의 날이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인공지능이고 그 다음 날도 인공지능이 이깁니다. 역사에 남을 날은요, 그 다음입니다. 2016년 3월 13일에요.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이기죠. 2016년 3월 13일은 인류가 인공지능을 이긴 마지막 날로 기억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단 한 번도 사람이 인공지능을 이겨보지 못했어요. 2015년 10월에 알파고 판이 유럽 챔피언 알파고 판 회의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에 알파고 리가 이세돌 구단을 4대1로 이겼어요. 그리고 2017년 5월에 세계 챔피언 커제를 알파고 마스터가 3대0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저 알파고 판, 알파고 리, 알파고 마스터는 모두 다 사람에게 배운 인공지능입니다. 사람의 바둑을 배운 거였어요. 그리고선 알파고는 바둑에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알파고 제로라는 친구가 등장했어요. 2017년 10월입니다. 이 알파고 제로는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바둑을 배웠습니다. 자기 스스로 바둑을 배운 알파고 제로가요, 세계 챔피언 커제를 3대0으로 이긴 알파고 마스터를 89대 11로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세돌을 4대1로 이긴 알파고 우리를 100대0으로 이겨요. 이제 인공지능과 사람의 간격은 넘어볼 수 없는 벽까지 넘어간 것입니다. 이만큼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게 단 얼마의 일입니까? 여러분이 중학교에 다닌 다음부터예요. 최근 1, 2년 사이의 일입니다. 이 곡선, 세상은 이런 산술급속으로 변하지 않고 기하급속으로 변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직업에 상당수가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들의 연구 결과예요. 회계사 없어지는 직업입니다. 비행기 조종사 없어지는 직업이에요. 지금도 비행기 조종사 어떡합니까? 뜰 때 내릴 때만 하고 날아다닐 때는요, 수십 년 전부터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채 나오기 전부터 자동항법 장치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직업이 생기고 어떤 직업이 남아있을지 잘 몰라요. 지금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2017년 10월 달에 네이처지 표지입니다. 직업의 미래라는 특집을 다뤘어요. 직업이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에 어떻게 변할 거냐는 거죠. 여기서 되게 긴 기사인데요. 간단하게 줄이면 한 문장입니다.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65%는 지금 없는 직업에 종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는 겁니다. 뭐가 생길지 몰라요. 왜? 우리 미래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의 직업에 상당히 많은 것들은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우리가 우리의 장래를 결정하는데, 우리의 꿈과 미래를 결정하는데 어머니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어머니도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시는 어머니들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사숙고한 말을 정말 착해. 우리 너무 착해서 엄마 말 잘 들어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정답입니다. 망해요.
엄마 말을 잘 들으면 망합니다. 하지만 엄마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엄마 말씀하시면 들으십시오. 흘려 들으세요. 거기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저 평평한 때에 살고 있나요? 아니면 수직으로 올라가는 시대에 살고 있나요? 그렇죠. 평평하던 시대에는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삶의 지혜가 내 삶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대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변화가 하나도 없었어요.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국사 시간에 어떤 시험을 보나요? 생각해 보세요.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봐요. 군역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세제도, 대학교 이름, 농사책, 어떤 작물 키웠는지, 관직 이름 이런 거 배우잖아요. 똑같아요. 같은 세트장에서 삼국시대 찍고 고려시대 찍고 조선시대 찍어도 돼요. 창틀만 발각형, 네모 동그라미를 바꿔주고 옷만 좀 바꾸면 아, 세상이 바뀌었구나 하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급격하게 변할 때는요,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는커녕 부모님의 삶의 지혜도 내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돼. 부지런해야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줄 알아야 돼. 잘 때 꼭 이빨 닦고 자라? 이런 거 말고요. 전공과 직업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시대에 살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청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그렇다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난 고민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 되겠네 하고 그래요. 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좋아하는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관장님은 과학과 수학을 얼마나 좋아했길래 과학자가 됐나요? 물어봐요. 제가 과학과 수학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과학자들이요, 과학과 수학 싫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은, 과목은 스포츠하고 음악이었어요.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때는 몸매가 이러지 않고요, 거의 완벽한,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과학자가 되지 않고 운동선수나 가수가 됐으면 어땠을까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잘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생각을 바꾼 걸 잘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과학자가 된 이유는 과학과 수학이 제일 좋아서가 아니라 과학과 수학을 남들보다 좀 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하는 걸 직업으로 찾고 나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를 취미로라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솔직히 다 아시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압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뭘 잘하는가를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뭘 잘하는가는 찾아내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험을 해야 돼요. 실제 해보지 않고서 내가 어떻게 잘하는지 해보겠어요. 자꾸 부딪혀야 되는 거죠. 부딪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찾아가서 하는 걸 보는 수도 있고, 인터뷰를 해서 만나보는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책에서 대신 경험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난 그 꿈을 어떤 순간에 내가 당장 고등학교 1학년 때 30년 뒤의 미래를 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알잖아요.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딱 킵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 켰다고 맨날 집 잘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꼭 잘못 지나치고 막 그래요. 하지만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자리에 도착합니다. 여러분의 꿈, 오늘 꾸는 꿈이 10년 뒤의 꿈, 20년 뒤의 꿈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꿈이 있으면 적어도 오늘만큼은 거기를 향해서 움직이겠죠. 꿈이 바뀌었어요? 또 딴 데로 움직일 겁니다. 생명이란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싶죠. 그러면 결론은 아니더라도 오늘의 꿈을 가지면 저절로 살아있게 될 겁니다. 거제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강의였는데 CLC는 어떻게 들었어요?
저는 일단 엄마 말을 듣지 마라.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른분들은 말 잘 들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또 새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반항하라는 게 아니고 아니, 그건 아닌데요. 직업적인 그 진로 장래에 대해서만 그쵸. 좀 뭐 말 듣지 말라는 거지 진짜 엄마 말씀을 진짜 듣지 말라는 그럼 큰일 얘기는 나죠. 아니, 그리고 아니죠. 일단 들으라고 하셨어요. 흘려 들으라고. 흘려 들으라고. 뭐 정확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반장님. 네.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아마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점들이 지금 되게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진짜 않을까요? 오늘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특히 과학과 관련해서 누르면 그냥 촥 나오는 우리 과학 자판기 우리 이정모 관장님에게 과학 영어로 사이언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니갈레갈 레포터 질문 받아주세요. 저는 제일고등학교 3학년 5반 유송아입니다. 반가워요. 네. 예. 어떤 질문 하시겠어요? 저희들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2013년에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잡지가 나왔는데 그때 5월 달에 이런 표지였어요. 2013년에 태어난 이 아기들은 120살까지 살 거야 라고 했습니다. 120살. 네. 120살. 불과 2년 후에 타임지 표지는요, 이 아이는 142살까지 살지도 몰라였어요. 저도 142살까지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100살 이상까지 사는 건 분명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긴 수명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끼리 단결해야 돼요. 세대 간의 같은 나이 또래끼리 연대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같이 고민하고 여러분을 위한 안전망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스펙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법에 대한 흔히 말하는 인문학적인 성찰을 그 누구보다도 갖춰야지만 되는 세대인 것 같아요. 책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바로 옆에 있는 친구를 자기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옆에 있는 친구 자기처럼 자기를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수명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공상과학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 공상과학 영화 주제들 중에 빠지지 않는 게 외계인이잖아요. 예. 이게 외계인이 진짜로 존재하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해맑게 물어보네요. 예. 저는 이렇게 큰 우주에 우리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드레이크 방정식이라는 공식이 있는데요. 아무리 보수적으로 변수를 넣어도 우리 정도의 지적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은 아마 이 우주에는 수천억 군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만나지를 못해요. 왜?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과학과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과학 법칙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물리 법칙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빛보다 빠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딘가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들의 신호를 받으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 속에서 결코 외롭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을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계인을 찾지 말고 옆에서 친구를 찾으십시오. 다시 한번 멋진 답변을 해주신 우리 이정모 관장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